안녕하세요. 수학 속의 숨은 재미를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올해도 초, 중, 고등학생 모두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단연 1위로 수학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지 그 방법 바로 수다학에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도 즐겁고 또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다학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수다학 가족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부가 불안하기도 하고 학교 성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정확한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창의해 나가는 사람을 요리 연구가다. 김희진 선생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좀 주로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네,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저희 동네 그 자주 가는 분의 주인분이 다른 분이 이제 떡볶이집을 인수하셔서 네. 근데 맛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죠. 외모 겉모양은 신경을 안 쓰는데 맛은 또 나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움을 하나 잃었어요. 일단 네. 음식은 아주 조금의 차이인데 그게 입안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음식에 예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지금 딱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의 주제는 왠지 셰프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그죠? 굉장히 똑똑해지고는 있는데 셰프는 너무 흔하잖아요. 요즘 정말 어느 방송에 뭐 셰프가 안 나오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 연구가. 요리 연구가요? 요리 연구가. 아니, 그러면 그 그렇습니다. 요리사하고 연구가하고 많이 다른 건가요? 그거는 네. 저는 몰라요. 전문가 쪽 해가지고. 아니, 영상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아하.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네. 늘 항상 이렇게 차별화된 방송. 남들은 다 셰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요리 연구가를 얘기하는 있어 방송. 보여. 우리는 수다학입니다. 네. 네, 여러분은 수다학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요, 아이들에게 요리와 관련된 직업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요리 연구가가 과연 어떤 직업인지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리 연구가라는 직업 속에 어떤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입구에서부터 달콤한 냄새가 코를 사로잡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접시와 도구들을 보니 오늘 소개할 직업, 음식과 관련돼 있을 것 같죠? 어떤 직업 속에서 어떤 수학적 원리를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그때 맛있게 음식 볶아지는 소리와 함께 등장한 한 여인.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혹시 오늘의 주인공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양향자입니다. 파인드메스에서 소개할 오늘의 직업은 바로 요리 연구가. 선생님, 요리 연구가가 뭐예요? 요리 연구가는 기존에 있는 요리를 습득을 하고 그 습득한 요리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요리를 창의해 나가는 사람을 요리 연구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와 요리사의 차이를 모르시겠다고요? 쉽게 말해 요리사란 요리를 만드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요리 연구가는 메뉴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을 뜻하는 거랍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과연 요리 연구가라는 직업 안에는 어떤 수학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요리 연구가가 요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량과 측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양념 만들기로 예를 들어보면 언제 만들어도 동일한 맛을 내는 양념을 만들기 위해선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측정해야 할 텐데요.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크기를 재는 측정과 부피나 무게를 재는 계량을 바탕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요리 연구가의 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레시피인 것이죠. 요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해야만이 그들이 따라하기가 가장 좋죠. 그러니까 요리 연구가는 언제나 변함없는 맛을 낼 수 있도록 늘 계량과 측정을 생활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덕분에 요리 초보자라도 요리 연구가의 레시피대로만 따라만 하면 요리사처럼 근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시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측정과 계량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탄생하는 새로운 레시피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학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경우의 수와 확률인데요. 경우의 수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다 포함한 수이고, 확률은 그 경우의 수 안에서 특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횟수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요리 연구가가 여러 재료를 다양하게 섞어보고 기록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경우의 수.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조화로운 맛을 찾아내는 것을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맛집의 음식이 늘 한결같은 이유도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레시피에 숨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입맛을 책임지는 요리 연구가의 역할이 대단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요리 연구가라서 모든 것이 척척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창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그 표준 레시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적고 합니다. 또 하나, 요리 연구가는 통계에도 능해야 한다는데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입맛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그에 맞는 요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레시피로 한식을 알리는 것도 바로 요리 연구가의 역할. 그리고 그 기초엔 통계라는 수학 원리가 필요한 셈입니다. 요리 연구가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리 연구가에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칼로리 계산인데요. 영양 상태를 고려해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는 것도 바로 요리 연구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원래 이렇게 음식 만드실 때 칼로리 다 계산해서 하세요? 네, 계산해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먹게 되면 그게 우리 몸에 그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요리 연구가는 좋은 재료를 가장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칼로리 계산으로 불균형한 영양 상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선생님, 칼로리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칼로리를 만들기 때문에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정확한 칼로리 계산을 위해서 작업실로 이동하는 요리 연구가. 요리 연구가가 열심히 보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일일 권장 칼로리. 약간 칼로리를 한 끼 식사에 500~600칼로리를 넘지 않도록 식단을 짜야 되는데요. 일단은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비타민이나 무기질들, 이런 필수 영양 성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양 식단을 짜야만이 건강하게 칼로리 높지 않도록 그렇게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웰빙을 외치는 요즘,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일 권장 칼로리에 맞추어 요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수가 되었는데요. 같은 음식이라도 요리 연구가가 조리하면 다른 이유, 일일 권장 칼로리를 고려해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칼로리표를 참고해 식단을 짜는 것이 간단해 보인다고요? No.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권장 칼로리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해 쓰이는 에너지량, 즉 기초 대사량이 바로 그 원인이랍니다.
요리 연구가는 기초 대사량과 일일 권장 칼로리를 적절히 계산해 맞춤형 식단을 만드는 거죠.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측정과 계량,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등 다양한 수학 원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해야만 맛깔스럽고 균형 잡힌 음식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 안에 숨어있는 수학 원리, 잘 발견하셨나요?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다는 편견은 버리고 다양한 직업 속에 재미있는 수학 원리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수학과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직업 속의 수학 원리를 찾는 Find Math. 다음에 또 만나요. 요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요리 연구가. 일단은요, 우리가 흔히 뭐 계량을 하고 또 열량, 칼로리를 좀 이렇게 계산하는 어떤 이런 것만 봐도 수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상 여기 안에서 이제 몸짱하면 우리 민성원 선생님이신데 칼로리 계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칼로리 계산법도 칼로리 계산법이지만 요리와 조리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오.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고 그 조리라고 하거든요. 네. 조리장.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만드는 사람. 요리나 요리 연구로 가면 그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임산부냐, 아니면 어린아이냐. 거기에 따라서 칼로리 계산을 다 새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도 어떤 식감을 줘야 되냐에 따라서도 재료 선별을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는 적게, 단백은 높게, 그다음에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요리를 만들 때 그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맛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각적으로도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 이루어지는지를 그거를 방정식 내지는 함수처럼 계산해서 가는 것들이 그들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연구할 때는 수학입니다. 아, 그럼 요리와 조리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야, 얘기를 요리조리 잘하시네요. 아유, 역시 재치 만점이에요. 우리 김세식 선생님, 사실 이 요리 안에는 뭐 측정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수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리는 비율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 재료를 먼저 넣느냐, 혹은 순서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것이고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 교환 법칙이거든요. 그죠? 교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해요. 그런데 어떤 재료들은 그게 순서를 바꿈으로써 이 재료의 맛을 풍미를 낼 수도 있고 다르게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요리사는 수학자다라는 표현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은 애를 쓰거든요. 한 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이 해답은 아직 구한 것이 아니다. 네. 수학이 그래서 어느새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요리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연구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를 구한다, 맛을 찾는다, 진리를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아, 네. 실제로 지금 학교 방과 후나 여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요리 수학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뭐 김 같은 거 접어보고 펼친다던가 그래서 대칭을 공부하다던가 이거를 잘랐을 때 몇 개의 조각이 나온다든지 예측을 하고 애호박이 지금 21cm인데 이거를 3cm로 자르면 몇 조각 몇 개가 남을 것인가 실제로 잘라보는 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열의 익히기라든가 또는 간단한 거는 숟가락으로 설탕 한 스푼, 두 스푼의 양에 따라 맛이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비례식도 구하고 도표도 구하고 적정량도 찾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게 사실은 요리 수학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요리와 수학, 그 측정, 특히 계량 같은 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해서 널리 지금 알려지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반응도 네. 정말 좋습니다. 수학도 잡고 아이들 요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일석이조네요. 네. 사실 저희가 수다학을 진행하면서 김희진 선생님이 아이들과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조언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맛집에서도 뭐 매운맛, 더 매운맛, 순한 맛 맞아요. 이런 네. 것으로도 소스를 정할 때 계량컵 대신 바가지 같은 데다가 선을 표시해서 그 양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해야지 그 맛이 난다고 해요. 또 양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뭐요? 이 아이들도 많이 끓여 먹는 라면. 라면. 라면 맞아요. 그 봉지 뒤에 보면 그 레시피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라면은 뭐 물을 500cc 넣어라, 어떤 건 550cc 넣어라. 맞아요. 그리고 면을 3분을 삶아라, 2분을 맞아요. 삶아라. 4분을 삶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2스푼은 다 요리 끝나고 넣어라. 뭐 이렇게 레시피가 맞아,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따라하는 것도 또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550ml의 물을 넣어라 그러면 일단
이걸 어떡하라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종이컵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 뭐 우유팩 같은 거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아이들한테 참 많이 실생활에서 이 조금이라도 측량하는 거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무슨요? 그러면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과연 요리를 잘할까? 전문가 선생님들 어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래요? 네. 측정을 정확하게 하니까. 그런 양에 대한 개념이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잘 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요리 관련된 직업을 갖겠다고 했을 때 수학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너는 나중에 그 조그만 그 분식집 조리사밖에 안 된다. 수학을 잘해야 이런 수학적 사고력, 측정이나 아니면 뭐 계량, 함수 이런 네. 개념을 알아야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가 있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그걸 산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가 된다는 거는 매우 레시피가 정밀해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티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티칭하려면 숫자가 없이는 그 규격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노하우를 숫자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계량적인 요리학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큰 요리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네.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분자 요리도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과학과 접목이 됐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수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학적인 측정을 기본으로 해야 사실은 어떤 특정한 레시피가 생기고 동일한 맛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레시피를 개발하는 요리 연구가들이 엄청난 수학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바로 파인드 메스에서 함께 알아봤습니다.